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내러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아스팔트에서 엄청나게 고생하고 또 계속해서 씩씩하게 투쟁하고 있는 자유대한민국단 오상종 단장님을 모시고 그동안 해왔던 활동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요새 1인 시위도 많이 하고 고발도 많이 하고 엄청 했죠? 네, 그렇긴 합니다.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더 나아가서 민노총애들의 어떤 불법성을 잡으려니까 네네. 1인 시위를 가장 속된 말로 네네. 집회하는 걸 보고 저희도 이제 기자회견도 저희가 진짜 저 혼자 가고 네네. 이제 이렇게 하면서 집중적으로 민노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발도 예. 많이 하고 있고.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자유동료 부탁 말씀 올리겠습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어떻게 보면 좋게 말하면 진지하고 나쁘게 말하면 딱딱하고 재미없는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잠시 그 책 안내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번역돼서 제대로 나왔죠. 우여곡절 끝에 번역 굉장히 좋습니다. 중국은 괴물이다. 중국은 괴물이다. 로버트 스팔딩의 스텔스 워를 번역한 겁니다. 제가 번역했습니다. 선주문해 주신 분들께 서명을 해서 보내드리기로 했는데 그 서명량이 좀 많기 때문에 주말에 서명을 해서 선주문해 주신 분들은 그 월요일 날 발송하겠습니다. 아마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받아보실 수 있을 거고요. 미리 주문하시려면 또 다른 분들은 인터넷 서점들에서 주문하시면 충분히 책을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이렇습니다. 이 책이 얼마 전에 가서 이제 한두 장 남았다라고 이제 번역본 한두 장 남았다고 했던 그 책이죠. 예, 그 책이죠. 이 책 번역할 때 좀 애먹었어요. 여러 가지로. 자, 네. 그럼 그렇고요. 이제 그 고발 계속 진행 많이 했죠. 네, 지금 계속 고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네네. 저희가 일단 집회를 이제 지금 2달째 집회를 못 하고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집회를 못 하는 대신 그 시간 동안 저는 계속 고발을 하고 있고, 고발인 조사를 받으러 다니고 있고, 그리고 다른 저희 개인적인 일들도 소화하고 있고, 오히려 집회할 때보다 시간은 더 바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평균 한 10건 이상 고발하지 않나? 보통 더 해요. 지금 오늘이 국민 공익 고발 100회째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200 몇 건을 고발했는데요. 네네. 이제 기억도 안 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 참 슬프게도 민노총 관계자 같은데 이제 또 그 벌금형이 떨어졌다고 이제 검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언제 고발했는지를.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정식 재판으로 회부된 사람 몇몇, 그다음 한 건, 그다음 이제 그 벌금으로 2건. 네네. 네, 그다음 이제 증거 부족으로 이제 무혐의를 받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윤하섭 안사시장 같은 경우도 밑에 애들까지 해서 한 8명이 이제 들락거렸을 거고요. 조사받으러. 네네. 이런 일들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엊그제 월요일도 우리 네네. 그 조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부터 해서 춘천 그 선관위 사무국장 때문에 그 고발인 조사 받으러 춘천까지 갔다 왔고, 네네. 그다음 어제는 그 청해 부대 그 장병들 그 직무유기를 했던 서욱 원유철 합참의장, 네. 예, 이 자들에 대해서 이제 그 직무유기 혐의로 이제 서부지검에 고발인 조사 또 받고 왔고요. 그 백신 안 맞힌 거. 예. 그거를 이제 직무유기로. 까먹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문제가 생겨서 벌어졌으면 빨리 수습하고 이렇게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되는데 얘네도 그러지 않았고, 그래서 문제가 제기되니까 질병관리청하고 밤에 국방부가 야심한 밤에 협의를 해서 공동으로 이제 입장문을 발표하는데 본인들은 과거 몇 달 동안 이제 협의가 있었다 그러는데 문서가 된 게 없으니까 구두로 협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 누가 봐도 말맞춤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서 진술을 잘하고 왔고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그 마포에 있는 서울 경찰청에 가서 그 이제 문제의 마누라 김정숙 그 경호원 수용 강습이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걸 이제 제가 고발을 했는데 김정숙 그게 무슨 문제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 신입 여자 경호원이 있어요. 네. 신입 여자 경호원이 있는데 이 자가 들어오면 이제 뭐 2년은 현장 일을 본다든지 이제 이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네. 그 경력이 한 뭐 최소 2년, 3년 쌓여야 가족부로 배당이 되는데 네. 이 그 여 경호원 같은 경우는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그 김정숙의 수영 강습을 시킨 거예요. 가족부로 배당을 해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이 절차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경호원으로 배정될 군번이 아닌 네. 사람을 경호원으로 배정시켜 놓고 경호원이 수영 강습 강사 역할을 했구나. 네네네. 그러니까 개인 강습. 예. 퍼스널 트레이닝. 예. 그래서 그 당시 제가 또 그러니까 이 김정숙을 갖다가 김정숙이 어떤 법을 어겼는지를 자세히 검토를 해보니 얘를 걸기가 좀 쉽지가 않아서 그때 당시에 이 정무수석이었던 조국, 네. 그다음 김용훈이었나? 하여간 그 정무수석들하고 그다음 경호처장을 네. 직권 남용 혐의로 왜냐하면 그 비서가 아니 그 직원이 네. 경호원이 그 김정숙의 수영 가르치러 들어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니까 거기 왜 정무비서관이 왜 껴? 정무수석이요? 여기 행정이나 청와대 행정 파트나 경호 파트가 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그 조국이 뭘 잘못한 거예요? 나 조국 미워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뭐 뒤로 사랑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그래서 내가 여기에 대한 예. 전반적인 관리를 민정수석에서 정무가 민정. 네, 민정에서 하죠. 예. 아까 정무라 그래서 내가 헷갈렸어요. 죄송합니다. 민정. 예. 예, 제가 오늘 새벽 민정이 저거니까 전체적인 그 인사 파일을 보니까 네, 제가 정무라고 민정에서 걸러줘야죠. 예, 그래서 무자격자가. 민정수석. 근데 여기도 또 조국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예, 조국이 걸리고 예. 그리고 제가 지금 오늘 좀 멍해요. 예, 새벽부터. 그 누구지? 민노총. 예, 양경수한테 바람먹고 나서 민노총 키컷해서 이제 가서 시위하려고 새벽부터 가서 시위하려고 했더니 오늘 새벽에 체포돼서 끌려갔다며. 예, 새벽 제가 2시 반 넘어서 잠을 잤고 예. 딱 7시 알람 맞춰 딱 했더니 얘가 바로 이제 기사가 막 2분, 3분 전에 뜨는 거예요. 잡혀가 송치되는 중이라고 종로 경찰서로. 네네. 그래 됐고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시겠지만은 정경심이가 2심에서도 그 죄가 유죄가 되었어요. 딸 조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제 조민이가 입학 취소가 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은 조민도 형사 고발 당해 있어요? 제가 했죠. 그래서 유죄 받았나?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내가 조민, 조국, 정경심을 공동 정범으로 이걸 했는데 그것도 작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선물로 제가 딱 안겨줬는데 서울중앙지검에서는 저를 부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바로 지난주 금요일에 연락했더니 뭐 검사님이 바빠서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저한테 연락을 주시겠다. 그런데 또 이것뿐 아니라 제가 조국 아들 조원 조원은 그건 또 왜 고발했어? 얘도 똑같아요 그냥. 얘도 그 집은 외자 돌림인가? 집 이름이 좀 특이하네. 조국, 조원, 조민. 예. 그래서 얘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어쨌든 뭐 하다 보니 조국을 갖다 제가 한 5건 고발하게 됐더라고요. 예, 근데 전 진짜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도 아마 이제 주필님 방송을 들으신 분들은 뭐 그냥 조민이가 그 부산의전원 그 입학 취소가 돼서 이제 취소로 결정이 났다 해서 좋아하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얘는 주범이에요. 조민은. 조민은 주범이기 때문에 얘는 범죄 피의자로 돼서 지금 현재 이제 그 강제 수사로 얘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항소심에서도 빼박으로 걸렸기 때문에 엄마가 이거 서류를 만들어서 누굴 줬겠어요? 딸 주면서 가서 내라고 했겠죠. 뭐 자소서도 지가 썼을 것이고 그다음 자기소개서, 자소서. 네. 그다음 또 얼마 전에
그 음. 조국 아들 조원 같은 경우도 담임 선생님 그랬대지 않습니까? 그 얘네 엄마 정경심이가 뭐 그 상장하고 뭘 주면서 이거 좀 그 생활기록부에 기재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서 이런 거 다 추려가지고 계속 첨부 자료로 이제 그 보충 자료로 제가 계속 이제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차피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고발해 놓고 이거 빨리빨리 수사해 주세요 하면 될 거고, 그리고 작년 8월 28일 날 저희가 조국을 갖다가 형사소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었거든요. 네. 아직까지 방배경찰서에 있습니다. 예. 근데 뭐 말로는 정말 죄송합니다. 이제 조만간 이제 검찰로 송치를 할 겁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1년 지나면 이건 진짜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의 입장은 이해를 하겠지만 이건 자칫했다가는 이제 수사관님을 제가 고발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요즘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또 당연시하게 뭐 이렇게 어떤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 그러니까 학원, 카페, 뭐 식당 뭐 이런 데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그 강제로 그 PCR 검사, 이거 그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라고 이제 공문 연락을 받으신 분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거기다 대고 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49조를 들이미면 거기가 그 건강 검진이라고 있거든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그걸 들으면 사람들은 이거 건강 검진을 해야 되나 보다. 이거 자치단체장이 명을 할 수 있나 보다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딴 사람도 아니고 오세훈이가 이걸 한 거예요, 이번에. 네. 그래서 제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싶어갖고 진짜 확인해 보니까 정말 했어요, 이걸. 그래가지고 제가 이 오세훈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그러니까 신체 검사, 건강 진단을 명할 수 있다 하는데 전제적 조건이 제 46조예요. 제 46조, 즉 확진자의 가족, 네. 확진자가 오늘 이 스튜디오를 다녀갔으면 오늘 이 스튜디오에 다녀간 사람, 네. 예, 그리고 접촉이 의심이 되는 사람, 그래 밀접 접촉자. 네. 이외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체 검사를 건강 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거지, 그 업종에 일을 한다고 해서 다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뭐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어쨌든 오세훈에게 이런 말도 안 되는 행정명령을 내는 것에 대해서 제가 오히려 부끄러워갖고 제가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네. 네. 오세훈 씨 가서 조사 좀 받으세요. 이거는 담당 수사관도 웃어요. 그래갖고 오상종 씨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아니 우리가 주필님하고 저하고 작년 2월 22일 우리 사건 네. 아직도 서울중앙지검에 썩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빨리 수사 좀 진행해 주세요 그런다니까 제가 예.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당하다 보니까 제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고 이래 합니다. 제가 그렇게 그때 2월 22일 집회 그 광화문 앞에서 우리가 굉장히 그 마스크 쓰고 띄엄띄엄 앉고 야외 집회인데 그거를 박원순 서울시 쪽에서 우리를 고발했죠. 네. 근데 그게 문제가 뭐였냐면 질병예방관리본부가 지침도 내리기 전에 지가 먼저 한 거야. 그렇죠. 경계 단계인데 경계 단계 지가 먼저 이제 사람들 다 데리고 와가지고 카메라 뭐 직원들 다 데리고 와서 자기가 이제 옛날 박원순은 지가 대통령이야. 예, 옛날 메르스 때처럼 뭐 죽어서 내가 더 이상 욕은 안 하겠는데. 저 주필님, 저 아직 그 박원순이가 민형사 근거 있잖아요. 네. 그거 지금 2년째 그 검찰에서 수사를 안 하고 있고요. 작년 12월 14일 뭐가 박주신 사건인가? 아니요. 박주신 관련인가? 그렇죠. 박주신에서 이제 아들 데리고 오라고 했던 것 때문에 그 가지고 형사건으로 이제 뭐 그 공무집행방해, 그다음 명예훼손, 뭐 모욕 이런 걸로 지금 2년 넘었어요. 그리고 작년 12월 13일 날 2억 민사 제기한 거 그러니까 결심 공판이 끝났는데 공판이라고 그러나 그 뭐라 그럴까요? 선고 공판을 안 해요 지금까지. 그래서 제가 그거 빨리 좀 해주세요 그런다니까요 다. 왜냐하면 저를 다 공범으로 엮고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저번에 감염병이야 제가 주도한 건 했지만 어쨌든 뭐 그렇게 하고 뭐 지금 여러분도 아마 아시겠지만 2019년도부터 그
이재정 경기도지사, 예, 예.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그다음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광복회 이 사람들 주축이 돼서 친일 청산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가령 이런 게 있었습니다. 교실에 보면 이제 교단 뒤에 태극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친일 청산이다, 친일의 잔재다. 이래가지고 저희가 가서 교실에 태극기 거는 게 예. 그래가지고 얘네들이 2년 지나니까 사람들이 까먹었다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뭐 설문조사해가지고 뭐 이렇게 했다고 이번에 발표한 건데 2019년도에 얘네들이 정식으로 뭐 이렇게 자료해가지고 그 뭐 위원들 해서 통과시켜서 나온 게 이제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재정도 이걸 직권남용 혐의로 애국심도 친일이야. 일본에서 배운 거야. 예. 이걸 고발하고 그 국기모욕죄로 고발하고 예. 또 뭐 이번에 그 한반도기 있죠. 예. 한반도기도 마찬가지고 거기도 이제 그 최대용가요? 그 안양시장을 또 고발하고 그래서 지금 그 민노총 관련해서는 제가 미친 듯이 고발하고 있거든요, 지금. 예. 그래서 얘네들은 조만간 몇 달 내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번 달에는 한 5건 정도를 얘네들 갖다가 이제 법 네. 처벌을 받게 했습니다. 이런 소리가 곧 나갈 겁니다. 예. 네. 자, 그렇게 되고 이제 그 오늘 갔다 온 거 얘기를 하죠. 오늘 갔다 온 거. 예. 잠깐만요. 예, 오늘 큰 거 했지. 김무성. 가짜 수산업자. 벤츠 S560. 여러분들 아마 어느 순간 가짜 수산업자 이런 얘기가 나왔을 겁니다. 네네. 저는 이번에 박영수, 사실 제가 박영수, 박지원, 뭐 김무성 또 지금 요 대선 후보로 나와 있는 사람 등등해서 제가 벼르고 있는 사람들이 좀 몇 있어요. 네네. 4년 전 인연을 제가 아직도 잊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가짜 수산업자 이 사람으로 인해서 김태호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으로 인해서 지금 박영수를 제가 고발을 했습니다.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그 저기 뭐야 포르쉐 SUV. 예. SUV 제공받았다는 거 아니야? 예. 얘가 이제 작년에 그 차량을 제공받고 박영수가 이번 2월인가 3월에 돈 250만 원을 자기 변호사에게 현금으로 줘서 그 변호사가 돈을 돌려주게끔 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흔히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렌탈하면 그 렌탈 업체에 직접 뭐 돈을 송금하든지 카드 결제를 하지 이렇게 그쳐 줄 일이 없잖아요 말이죠. 그런데 그린 거지. 예, 그래서 왜 몇 달이 지난 이 시점에 현금으로 그걸 줬을까 이 생각을 해봤단 말이죠. 적게 잡아도 이게 몇백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이 가짜 수산업자가 이번 2월 달에 내사가 들어서 3월 달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정보를 알았던 거예요. 내사 정보를 알고. 예, 그걸 알고. 이제 정보 누가 빼줬냐 이 문제도 이제 있는 거지. 예, 알고 지금 박영수가 줬고 그래서 일단 박영수는 제가 딱 가서 고발하고 며칠 만에 고발인 조사를 10시간 피고발인 조사를 10시간 받은 거죠. 그래서 지속 효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는 입건 되겠네. 거기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진짜 밤 새서라도 고발장 쓸 수 있으니까 혹시 다른 사람은 모르겠어요. 박영수나 뭐 아시죠? 네. 4년 전 일에 가담 연루가 되어 있던 애들 그 애들에 대해서는 애들도 아니죠. 나이가 7, 80이니까 몰라. 하여간 그 나이만 먹었다 어른은 아니니까 그 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제보할 게 있으면 꼭 연락을 주십시오. 제가 정말 할게요. 그 김무성은 뭐예요? 벤츠 저 S560이면 벤츠 굉장히 제일 위급 아닌가? 저거 우리가 이제 마이바흐인가 뭔가 마오바흐인가잖아. 예, 저게 최고급 사양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저거 포매틱에 4m 장축되면 저게 아마 차값이 2억에서 3억 사이 될 거예요. 굉장히 고급 사양이에요, 저거. 그래서 이제 여기 그 박영수 나오고 나서 김무성이 저걸 제공받아서 김태호한테 뭐 어떻게 알아? 그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 처음에는 박지원하고 김무성하고도 이제 고발을 하려고 했는데 조금 빠져나갈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설프게 고발장 넣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 누구야 그 김무성의 형님이 김무성의 친형이 약 86억을 이 가짜 수산업자한테
사기를 당한 거예요. 사기 당했다고 발표돼 있는데 그렇죠. 소문 시중의 소문은 흉흉하지. 이게 정치 비자금 금고 아니었냐. 그리고 그 가짜 수산업자가 비자금 금고 관리인 아니었냐. 관리하다가 탐이 나가지고 슈킹한 거 아니었냐. 뭐 이건 이제 시조에 떠드는 그래가지고 얘기고요. 야 그러면 그게 만약에 정치 비자금이 아니라면 형님의 그러면 그 저기 뭐야 80몇 억을 현금으로 맡길 수 있는 재원을 한번 까봐라.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니면은 이게 김무성의 정치 비자금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시중에 파다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는 김무성 대표 사랑해요거든요. 저는 사랑합니다 진짜로.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김무성 대표께서 이 저거를 벗으시려면은 그 형님이 86억이 어디서 났는지를 좀 증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뭐 8,600 정도면 증명할 것도 없어. 또 8억 6천도 증명할 것도 없어. 대한민국에 웬만한 사람들 8억 6천 하죠. 근데 86억 현금 그러면 이거는 보통 이제 사람들이 포트폴리오라는 게 있잖아요. 네. 현금 86억 정도를 비자금에 맡기려면 아니 저 김태호 정도한테 맡기려면 다른 아주 현금성 자산이 한 86억. 그다음에 주식이 한 100억. 부동산이 한 100억쯤 있어야 됩니다. 보통 그게 상식이에요. 최소한. 그러니까 한 500억쯤 있어야. 그다음에 집을 사시는 집이 또 한 30억 정도는 돼야 돼. 그리고 평소에 굴리는 자동차가 그래도 급이 뭐 벤츠 S560까지는 안 가더라도 최소한 뭐 아우디 정도는 돼야죠. 제네시스 아우디. 그렇지 한 1억 급은 돼야지. 이제 대충 그 정도 자산이 되면 또 기사가 있어야 되고 네. 형님이 그 같은 자산가다라는 거를 우리 김무성 전 의원께서는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김무성 전 의원께서는 반드시 증명을 해 주셔야 된다. 그렇죠. 그 증명을 못하면 이제 시중에 이제 엄청나게 이제 소문이 흉흉해져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소문은 이거 소문입니다.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그거 김무성의 정치 비자금 금고다. 그리고 가짜 수산업자는 이 금고지기였다가 사고 친 거다. 그 다음에 이게 뽀로가 나서 김무성이 갑자기 그 국민의힘 Y모 후보 지지하다가 고무신 거꾸로 돌려 신고 그 문재인 586이 싫어하는 Y모 대신에 C모로 바꿨다 노선을. 별놈의 흉흉한 소문이 많아요. 공인이 우리 사랑하는 김무성 의원쯤 되시는 분이 이런 그 치욕적인 그런 의혹을 받으시는 것 대신에 형님께서 얼마나 깨끗이 돈을 잘 모으셨나 그걸 증명하시는 게 빠른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필님 정도 되시니까 저 사람은 이렇게 해명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주고 이러시는 거지.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낙인 찍어버려. 예,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기다가 딱 썼어요. 고발장에 이 비슷한 얘기를 썼어요. 그 잘못 얘기하면 지금 걸리거든. 예, 그리고 고발장이야 모든. 자, 그래서 저는 저기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그 예전 내가 박원순한테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을 데려와서 그 당신들 부자의 명예를 실추시키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지금도 이 김무성에게도 묻습니다. 2016년에 도장 들고 튀고 뭐 등등 해서 박근혜 대통령 등짝에 칼 꽂고 뭐 그것도 저기 우리 조갑재 선생은 그 신의 한 수라 그랬잖아. 도장 들고 나르샤가. 그래서 했는데 어쨌든 이런 그 형님과 형제 간의 이 명예를 또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뭐 간단합니다. 그 뭐 몇 번 안 썼으면 그 국회 통행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그 차량에 있는 그 이용 내역 뭐 이런 거를 한번 오픈을 하시고 그다음에 약 30여 차례에 대해서 기사에 따르면 30여 차례에 대해서 86억 4,900만 원을 김태호에게 돈을 전달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금이 어디서 나왔는지 등등 그래서 그걸 뭐 직접 본인이 현금으로 전달했어 그것도? 현금 아닌가요? 또 이거 모르겠어. 어쨌거나 뭐 어쨌든 뭐 그 상당액의 금액을 뭐 전달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문제를 그 김무성 전 의원이 이 문제를 좀 소상히 밝혀야 되지 않을까. 시중에 지금 흉흉해요. 그리고 지금 이 차량을 받은 시점이 4월 초다. 그래서 12월 30 뭐 1일 날인가 돌려줬다는 뭐 약 12월
그때 돌려줬다고 하는데 그때도 지금 그 문자를 기사에 나온 문자를 보면 뭐 김태우한테 이제 네 차 돌려주겠다. 잘 썼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이것도 또 시점을 잘 봐야 되는 겁니다. 김무성이가 더 라인이 좋은 건지 모르겠지만 박영수는 2월경에 돈을 포르쉐 비용을 줬다. 그렇게 됐죠. 그러니까 김태우는 아마 금고지기 하면서 돈을 빼도 저 사람들이 나를 고발 못할 거다라고 생각했을 거야. 원래 이 사건이 어떻게 시작된 거예요? 고발해서 피해자가 고발해서 시작된 거야?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냐면 김태우가 이제 렌트카 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한석훈인가? 아니 그러니까 한모 씨에게 렌트카 사업을 하겠다고 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둘이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일이 번진 거지. 예. 그러니까 최대 피해자인 김무성 형은 고발한 적이 없지.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겠네요. 다음에. 만약에 최대 피해자인 그 렌트카 사업하다가 돈 뜯긴 사람 하겠다 그래서 돈 뜯긴 사람은 뭐 기껏해야 몇 억 뜯겼을 거라고. 그래서 이 한모 씨가 이 김태우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에 찌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번진 확인해서 거구나. 예,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만약에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 김무성의 형이 제대로 그것을 고발해서 진짜 조치를 안 했다면 예. 그거가 엄청난 의혹이 되죠. 그럼 이거 진짜 김무성의 정치자금 금고 아니냐, 정치 비자금 금고 아니냐, 뭐 이런 소리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김무성 전 의원께서 정확하게 해명하셔야 됩니다. 저희는 시중에 있는 의혹을 그냥 전해드리는 거고 저희는 아직 단정 안 했습니다. 정확히 기억하시죠. 이걸 빨리 의혹을 풀어야지. 풀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그 정치인의 큰 축인데. 그리고 저기 그 박근혜 대통령 정도를 개잡듯이 그럼요. 해갖고 실각 작사를 낸 정도의 거물인데 이 정도는 해명을 하셔야죠. 그럼요. 그렇죠. 아니 당연히. 뭐 원하시면 내가 부족하지만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하러 벤츠 가야지. S560은 나는 한 번도 타본 적도 없어. 근데 그래서 몇 개월 탔다는 거야. 김태우 지금, 주장은 몇 개월이야? 김태우 그러니까 지금 복수의 기사에 의하면 8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에서 9개월 정도 되는 거예요. 4월부터 12월. 예. 4월부터 12월. 그런데 또 어떤 데서는 뭐 2월 달부터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핵심은 지금 서울경찰청에서는 이것을 김영란법 혐의로만 지금 자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아니지. 예, 그러면 며칠 상관은 냅두고 4월 초라고 하면은 5월 31일까지가 그 국회의원 현역이 있었으니까 그러면 약 2달간 그럼 2달간 이 비용이 얼마겠냐고요. 2달간 돈 1,000만 원 넘을 것 같은데. 더 되겠죠. 이게 2, 3억짜리면 한 달에 한 1,000만 원, 2달간 한 2,000만 원 되겠다. 예, 그래야 되는데 만약에 지금 시중에서 나온 얘기처럼 한 2, 3월 달이었다. 이 차량을 받기 시작한 게 그러면은 이게 3,000만 원이 넘어갈 소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이 3,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특가법상 특가법상 이게 5년 3,000만 원 이상은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져요. 그러면 현역 국회의원 때 한 2천만 원 받은 거고 그 2천만 원에 해당하는 금품을 받은 거고. 네. 이게 그다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네네. 뭐 4월이라고 계산하고 네. 현역을 졸업하고 나서 또 계속해서 한 예를 들어서 6, 7천만 원에 해당하는 걸 받아서 토탈 한 8천에 해당해서 그러면 그건 어떻게 되나? 그래서 제가 일단 변호사가 아닌 관계로 제가 거기까지는 거의 분리하는 것까지는 모르겠고 아무튼 그 김영란법이 아니라 뇌물수수다. 포괄적 뇌물수. 예. 그래서 포괄적이라며 뇌물은. 그래서 지금 여기 어디야? 그 지금 그리고 나서 그 김무성이가 계속 정치권에 계속 발을 담그고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담그고 있어요. 마포 포럼인가 뭔가 무슨 포럼 하잖아. 네. 그래서 마포 포럼인지는 모르겠는데 무슨 담그고 포럼이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이제 법 적용을 아주 디테일하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그 경찰이 이거를 수사를 고의로 지연을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수사 범죄의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증거를 인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 그래서 대검에다가 일단 접수를 하고 왔거든요. 구속 수사하라고. 네. 음. 저는 세네. 제가 그 옹졸한 놈이 아니에요. 제가 이왕 할 거 화끈하게 예, 구속 수사해라. 뭐 예, 이거야 제가 옹졸하지 않아서. 4년 전 일 갖고 꿍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김태호 수사관이 훗날 나오면 제가 국밥 한 그릇에 소주 하나 사줄지는 모르겠지만 김태호 수사관이 아니지. 아니, 김태호 가짜 수사업자. 가짜 수산업자. 가짜 수산업자가 지금 박영수부터 시작해서 김무성까지 예. 이제 박지원의 또 럽스터 스토리도 있잖아 또. 예, 박지원은 또 이제 박지원 얘기가 나오니까 박지원이가 뭐라 그러냐면 뭐 선물을 받은 것 같긴 한데 특별하게 기억이 나는 선물이 아니었다. 그리고 나서 그게 끝이에요. 그게 이제 그 선물이 랍스터예요. 예. 한 번이야, 여러 번이야. 그러니까 그것도 안 나와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요새 같으면 다 걸릴 텐데 옛날에 저기 그 내가 듣기로 저기 어디야 저기 그 DJ는 그 매주 목포의 그 DJ 열혈 추종자께서 DJ한테 흑산도 홍어를 한 박스씩 보냈어요. 한 짝씩. 그게 이제 흑산도 홍어가 한 마리가 보통 새끼 돼지 한 마리 값좀 되거든요. 예. 비싸요. 비싸. 네. 그러면 음. 저는 돈이 없어서 랍스터를 못 먹어보니까 그렇지 치더라도 어쨌든 그 보낼 때 이왕 보내는 거 한 마리 보냈겠어요. 그래서 이 랍스터 그래서 제가 한 번 보냈겠냐? 예, 그걸 이제 고발장을 쓰다가도 박지원이가 빠져나갈 구석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더 나올 때까지 이 김무성이처럼 더 나올 때까지 기다리자 지금 이러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가짜 수산업자는 이왕 인생 꼬인 거 제대로 한번 틀고 가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다음에 후속 기사들이 나오는 게 뭐냐면 박지원이가 그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를 이제 그 뭐 지방 유력 정치인과 뭐 만나기도 해줬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만나게 해줬다 요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제 추가 증거 자료들이 이제 계속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나오면 일단 그 사람들을 그 사람을 또 추가로 제가 고발하고 그리고 이번에 어쩌면 이 가짜 수산업자가 렌터카 이걸 어떻게 좀 하려고 하다가 잘못돼서 여기까지 불똥이 튀었지만 지금 가짜 수산업자가 이게 큰일을 한 겁니다. 예. 이게 랍스터가 보니까 500g짜리 한 마리가 한 3만 원 하네. 500g. 살아있는 게. 500g짜리요? 살아있는 게. 그런 걸 보냈을까요? 아니면 이게 앞집게가 이만한 걸 보냈을까요? 이만한 거 보냈겠죠? 아니, 그러니까 수입은 오히려 싸요. 같은 가격이면 굉장히 커져. 1kg 단위로 커져. 살아있는 거. 원래 그거 안 드셔보셨구나. 우리나라에서 너무 비싸서 국내에는 안 나오는데 다이아몬드 새우라고 있어요. 네. 새우가 요만해. 네. 크지 않아요. 한 이 정도 돼. 한 5cm? 10cm. 그러니까 크지 않은 새우예요. 그리고 보리새우처럼 크지 않아. 네. 몸통도 보리새우처럼 퉁겁질 않고 가운데 손가락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 일본에 수출되고 가격이 너무 세서 우리 쪽에는 안 나와 시장에 국내 시장에 안 나오는데 톱밥에 채워가지고 네. 사른 상태로 보내요. 네네. 그리고 이제 먹을 줄 아는 사람은 씻어가지고 껍질 안 벗기고 그냥 저기 초장에다가 찍어서 머리 꼬리 잡고 가운데를 우두둑 뜯어 먹지. 먹을 줄 아는 사람은.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런 고급 이런 종류들 보낼 땐 산 거를 보낸다고. 그렇죠. 산 거를. 그러면 살아있는 거 좀 500g이면 만약에 국내에서 잘 기른 건 700g쯤 되면 한 마리에 한 4, 5만 원 했다는 소리지. 그래서 제가 저는 산골에 가서 우리 토종 가재밖에 안 그렇게 해서 잡아본 한 번에 20마리 하면은 한 60만 원어치. 5번 보냈으면 300만 원이네. 김영란법에 딱 걸리네. 세게. 300만 원 이상이면 뭐 걸리죠? 예, 걸려요. 그러니까 박지원 씨는 어차피 랍스터 받은 것 같은데 몇 번에 걸쳐서 몇 마리 받았는지 우리 원장께서는 좀 밝히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다시 한번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 응원합니다. 이왕 그렇게 된 거 시원하게 한번 장부 한번 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저희 이제 고발과 관련돼서는 네. 이렇게 정리가 되었고, 그리고 뭐 어차피 고발 얘기 나왔으니까 조금 더 말씀을 네. 드리자면 네.